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운관 앞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이 등장했고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그저 허공에 대고 텔레비전 켜달라고 말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전원을 켜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찾아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친절하게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편리함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편리해졌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정작 아침 일찍 출근 지하철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장부를 만지고 결제 서류를 올리던 김 부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도입한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업무 요령과 서류 작성 능력은 이제 컴퓨터가 단 3초 만에 완벽하게 해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직원들의 자리는 번쩍이는 무인 기계로 채워졌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다며 기뻐하던 자녀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기술이 우리를 대신해 힘든 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더 여유롭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지갑은 두둑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책상 앞에서 머리를 쓰며 일해온 사무직 노동자들, 이른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의 조립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계에 밀려날까 걱정했다면 이제는 넥타이를 메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땀 흘려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당연한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규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이 편해졌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불안해진 것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불과 5년 전의 세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이 직접 생각하고 글을 쓰며 복잡한 계산을 해내는 것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것은 공산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의 숫자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를 이끌며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한 유명한 기업가는 앞으로 다가올 3년, 즉 2028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기계, 이른바 인간형 로봇이 세계에서 가장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칼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손끝이 야무진 사람들이 수십 년의 뼈를 깎는 수련을 거쳐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네 병원의 이 원장님은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하며 자신만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다릅니다. 기계는 피로를 모르고 손을 떨지도 않으며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수술 기록과 의학 지식을 단 몇 분 만에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원장님이 평생에 걸쳐 쌓은 경험을 기계는 공장에서 전원이 켜지는 그 순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적인 지능의 발전 속도를 숫자로 보면 근골이 서늘해집니다. 2026년이 되면 기계가 인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80억 명의 인류 전체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기계 하나가 더 똑똑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고 기획안을 짜고 법률을 검토하고
환자를 진단하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기계의 몫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계가 도입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마차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운전수라는 직업이 생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마차를 끌던 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일터에서 영원히 쫓겨났을 뿐입니다. 지금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지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내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가 내일 아침 나의 50년 인생 경험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과연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쓸모를 증명해야 할까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세 가지의 복잡한 톱니바퀴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기계 하나를 만듭니다. 그 기계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기계 2대를 만듭니다. 그 2대가 4대를 만들고 4대가 8대를 만들고 마침내 수백만 대의 똑똑한 기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복제한다고 표현합니다. 머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똑똑해지고 그 머리를 굴러가게 하는 반도체 칩이 강력해지고 기계의 팔다리가 정교해지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곱하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1, 2, 3, 4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 4, 8, 16으로 늘어나는 폭발적인 속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끝없는 에너지와 자원을 향한 인간의 갈망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져도 전기가 끊기거나 반도체 부품이 없으면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대형 마트와 경쟁하려면 물건을 끊임없이 떼와야 하는 것처럼 엄청난 두뇌를 가진 기계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큰손들은 바다 건너 사막에 끝도 없이 넓은 태양광판을 깔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저 멀리 떠돌아다니는 소행성이라는 돌덩어리들을 캐내어 지구의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인공 태양을 억지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을 모조리 끌어다 쓰겠다는 맹렬한 기세입니다. 전기와 반도체, 이 두 가지를 쥐는 자가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더 냉혹한 시장의 힘입니다. 기계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하지 않으며 밤을 새워 일해도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쓸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과 하나를 키우는데 사람이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으면 3,000원을 받아야 남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는 기계농부 수천 대가 사과를 키워내면 사과 한 알 값은 5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 값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엄청난 이윤을 남기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사야 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 지갑이 텅 비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현장의 숫자를 봅시다. 세상의 물건값이 헐값이 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 거대한 파도는 결국 우리 개인의 삶, 특히 지갑 사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아끼고 쪼개어 은행에 저축해왔습니다. 자식들 장가 보내고 늙어서 병원비라도 하려면 통장에 숫자가 쌓여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래를 내다보는 이들은 이제 저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0년이나 20년 뒤의 은퇴를 위해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계와 인공적인 지능이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시장에는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집을 짓는 로봇이 며칠 만에 아파트를 뚝딱 지어내니 집값이 껌값이 되고, 로봇 의사가 병을 고쳐주니 의료비도 거의 들지 않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사실상 공짜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국가가 모두에게 넉넉한 돈을 쥐어주는 세상입니다. 기업들이 기계를 부려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의 일부를 떼어내어 숨만 쉬고 있어도 모든 국민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통장으로 꽂아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넉넉한 생활비를 배급하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1년에 2% 성장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기계가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1년에 20%, 30%씩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나라 전체의 곳간은 터질 듯이 넘쳐납니다. 옆나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이 위협적인 속도가 실감이 납니다.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쓰는 전기의 1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엄청난 전기로 거대한 기계 두뇌들을 밤낮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속도전에 뒤처지는 나라는 순식간에 파산하고 경제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 게임입니다. 넘쳐나는 돈과 쏟아지는 물건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꽂히는 월급. 언뜻 들으면 모두가 꿈꾸던 지상낙원 같아 보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 구조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모두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집도 공짜고 밥도 공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술의 극단적인 발전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생명과 죽음의 경계마저 무너뜨리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은 어쩌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무한한 수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영원한 삶은 과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질까요? 세상의 모든 지능과 에너지, 반도체를 독점한 극소수의 사람들과 국가가 주는 용돈을 받으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인류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계급으로 찢어넣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2070년의 어느 날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이 정점에 달해 인류는 마침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이른바 영원한 삶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메말라갑니다. 결국 사회는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기술을 틀어준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한된 수명만을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계급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의 탈을 쓴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우주의 소행성을 캐내어 무한한 에너지를 독점하고 인간보다 수만 배 똑똑한 기계들을 부리며 세상을 통제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기업이 주사하는 영생의 약물 속에는 사람의 머릿속 기억과 가슴속 감정마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끔찍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는 대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순종적인 기계 부속품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세상에서 태어난 17살의 평범한 소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녀의 이름은 리나라고 해두겠습니다.
리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밑바닥 계층의 아이입니다. 리나의 어린 동생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하루하루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소녀는 기업이 꽁꽁 숨겨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업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선택받은 다들이 누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을 지우고 자유를 빼앗아 완성된 피 묻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세상을 향해 울부짖으며 묻습니다. 기계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냐고 말입니다. 아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며 유한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그저 꾸며낸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극도로 발전한 기술이 소수의 손에 독점되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현실적이고 소름 끼치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기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쥐어주고 우리의 병을 다 고쳐준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자존심일까요? 이런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놀이기구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오르막을 오르던 궤도 열차가 이제 막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치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내리막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조차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기계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더 똑똑한 기계를 탄생시키기 위해 잠시 쓰이고 버려지는 중간 단계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처음 켤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바탕화면의 철 로고처럼 인류의 역할은 완벽한 인공적인 지능을 이 세상에 낳아주고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는 것이라는 서글픈 철학입니다. 기계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체념 섞인 목소리마저 들립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출근해야 할 직장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세상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며 이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선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길 안내 기계에 운전대를 맡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운전대 자체가 없는 기계 자동차가 거리를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계산원 자리가 텅 비어가는 것처럼 곧 병원의 진료실과 번듯한 은행의 지점장실도 주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그들의 다급한 외침은 역설적으로 기계가 언제든 우리를 속이고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끔찍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세상. 죽음을 잊은 대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는 세상. 기계가 기계를 낳고 태양빛과 우주의 돌덩어리마저 모두 집어삼키는 이 압도적인 지능의 폭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기계의 손에 넘어가고 숨쉬는 것조차 통제받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평생을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해온 우리의 구분 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끝없이 편리해지는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는 존엄을 지켜내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